지금 윤석열 탄핵 청원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사가 10만을 돌파했다, 15만을 돌파했다, 20만을 돌파했다, 그러다 37만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벌써 55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렇게 대기 인원까지 1000명이 넘고, 심지어 또 새로 고침을 해보면 4000명을 넘고 5000명을 넘기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긴 시간을 대기해서라도 내 한 명의 의견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게 55만 명 아닙니까? 이 정도 속도라면 주말 사이에 60, 70만도 그냥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100만도 금방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보시다시피 한국갤럽 같은 데서도 TK가 무너지는 소식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TK의 부정평가가 43%나 나온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민주당 지지자 91%,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98%나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평가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이런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폭로로 엄청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2구 참사 관련해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당하게 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라고도 볼 수 없지만 아무튼 극우 유튜버들한테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지, 이러니까 천공 극우 유튜버가 나라의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는 진작부터 등 돌렸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왜 이렇게까지 지켰는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왜 그렇게까지 거부권 남발하면서 온갖 무리수를 뒀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란 거죠. 대통령 머릿속에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담아놓고 있으니까 이런 택도 없는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의 대통령이었다는 비판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를 두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치하에 살게 됐냐,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도 무려 3,700건가량의 통화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것도 내역만 있지 지금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죠. 이걸 밝혀내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많은 시민들도 그래서 22대 국회의 민주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게 드러날 거라 보고요. 실제로 이번에 입법청문회 이후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라는 거고요. 국회가 전방위적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참고로 지금 최혜병 특검 도입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 넘는 시민들이 최혜병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러니까 12구 참사 유족분들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마약 검사부터 하자고 하더라,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저런 음모론 수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 자체가 안 믿기는데, 결국 대통령실에서도 이러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지만 의혹이 해소되지가 않는다. 당시 대통령이 그럼 정확히 무슨 말을 했냐, 이걸 공개하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보였던 태도, 그리고 유가족들의 만남을 회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오히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폭로가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실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 더 나아가서 그냥 대통령 그 자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가족분들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습니까? 아니 살다 살다가 우리가 어쩌면 이런 나라가 됐죠? 대통령부터가 저 모양이니까 방통위든 방심이든 각종 정부 부처 기관이든 막장스러운 소식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건데요.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가족 민원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런 진술을 했다가 또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거는 방심위 노조가 지난 1월에 공개한 보고 문건, 그리고 방심위 직원들의 진술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한마디로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MBC를 표적심의하고 권익위는 어떻게 이걸 아직까지도 조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애초에 권익위가 되면서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에 따르면 보고에 쓸 정황이 여럿 있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입력한 이메일 계정도 류일임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 계정이라 하고요. 이렇게 쌍둥이 동생부터 동생 부인, 아들, 조카, 처제, 동서까지 죄다 민원을 넣었다는 건데,
국회에서 이걸 물어보는데 류일임 씨는 뭐라 그럽니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익위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난 답변 안 하겠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뻔뻔한 낯짝을 들이미는데요. 그러니까 열받은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지금 방심이 회의장인 줄 아냐? 그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저런 인간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구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고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면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위증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좀 강력하게 바꿔달라. 이런 요구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보고요. 이런 와중에 최민희 위원장을 향한 공격도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죠.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되면 결과에 분명히 책임져라 이겁니다. 지금 방심위원장뿐만 아니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두 명이서 짬짬이를 하고 온갖 무리수를 둬서 결국 탄핵 과정까지 이르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를 두고 국힘에서는 또 최민희 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선 건데요.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하는데 본인들 집권 여당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누가 방송 장악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이틀막 논란에 대해선 본인들 제대로 해명한 거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냥 뚝 까맞고 넘어가지도 않는 상황인데요.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서 별 헛소리로 조롱한 한기호 결국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한기호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건데요. 이젠 국힘이 책임질 차례라는 거죠. 한기호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이 민주화운동으로 수영생활을 했는데 군대는 갔다 왔냐? 이렇게 조롱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았고요. 정점식 의원에 대해선 사적 감정으로 횡포를 부렸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뉴스타파에선 계속 중요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죠. 엑스포 관련해서도 부산시의 만행이 또 드러난 겁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인이 특수관계사에 4천만 원의 기념품을 구매했다는 것도 드러났고요. 부산시가 언론사에 돈을 주고 엑스포 홍보기사, 칼럼을 싣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산시 공문을 뉴스타파에서 확보한 겁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김건희 키링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김건희 키링을 국민 세금으로 얼마나 구입했고 누구한테 나눠줬냐, 이런 관련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때 당시에 부산 이즈 레디, 힙코리아 이걸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갤럭시 탭 100개도 세금으로 구매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시와 연루된 언론사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문체부에는 즉각적인 조사를, 국회에는 저런 기만적인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해라,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사안이겠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양평땅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 잊혀졌는데 이걸 국회에서 다시 상기시켰고요. 벌써 1년이 됐다고 하죠. 작년 6월 28일 양평땅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그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어느 순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거고요.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겁니다. 당연히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국힘은 하는 거 보면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견제하는 동시에 자기가 윤석열을 지키겠다, 윤석열 방탄을 하면서 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힘 전당대회의 모습인데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점점 더 거세지는 한동훈 견제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장례찬 같은 인간도 한동훈 씨를 향해 배신의 정치를 안 하길 바란다,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들려고 용산을 향해서 어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태세 전환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도대체 누가 코미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애취급까지 하는데요. 아휴, 저렇게 나이로 찍어 누르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참고로 한동훈 씨도 자기의 전투력을 과시하는데요. 글쎄요, 전투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2조 심판 타령하다가 윤석열 정부 심판하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아무튼 한동훈 씨도 결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게 없죠. 심지어 김재현 씨의 컷오프가 취소되자 당에 기여가 많을 사람이다,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데 이걸 두고 우리는 도낀 개낀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원희룡 씨는 정말 오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전에 방송을 장악하려는 게 지금 민주당이다, 그러면서 이걸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가려는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요. 저런 얘기들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윤석열 탄핵의 청원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도대체 언제까지 괴롭혀야 정신을 차릴까요? 지금 10월 중에 선고가 나온다는 재판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게 있는데요. 9월 6일 변론을 종결한다고 합니다. 기소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건 처음이라 하고요.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 최후 진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정도에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저들이 아무리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은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탄핵 주말 사이에 60만은 거뜬하고 70만까지도 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위에 더 많이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댓글로 관련한 링크를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참여도 해주시고 주위에도 링크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